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양 내 존재하는 이온들, 무기이온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식물이 그 뿌리를 통해서 이온들을 흡수하게 되죠. 요 뿌리요. 뿌리를 통해서 이러한 이온들을 흡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무기이온들을 이용해서 식물체가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예, 오늘은 그 관련해서 무기이온, 무기이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무기이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양 내 무기물과 유기물이 합쳐져서 아미노산, 핵산, 지방산을 만들고요. 이것들은 다시 단백질, RNA나 DNA, 세포막을 형성하게 돼서 식물체를 구성하게 되죠. 그리고 식물체를 구성하고요. 또 나머지 원소들은 단독으로 사용돼서 식물 대사작용에 이용됩니다. 이런 무기이온들이요.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무기이온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무기이온들은 식물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식물체 내 대사작용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연 상태에서는 이것이 순환되고 농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비료 형태를 주게 되죠. 비료 형태로 이런 무기물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이온에 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TS 메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TS 메타는 전기 전도도 측정, TDS 측정, CEC 양이온 용량, 삼투 포텐셜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TS 메타를 개발하게 되었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 앞에 강의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과학이란 수치화하는 것이고 계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이라 그럽니다. 예. 우리가 무기이온의 양을 측정해서 이 측정된 값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이온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거라서 그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토양 내 무기이온들은 그, 그 전기 전도성을 나타냅니다. 네, 극성을 띈다는 얘기죠.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게 되고 요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측정을 해서 토양 상태나 그 나무 있죠? 나무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토양 상태나 수목 상태를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토양을 보겠습니다. 예, 용해즉 예를 들어서 전기 전도도 EC라 그러죠. EC는 저항의 역수로 나타냅니다. 예. 이것은 먼저 토양 EC 측정을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요 내용도요. 보통 포화 반죽 상태나 보통 1대5 방법을 많이 쓴다 그랬죠. 예. 예. 요것은 요 자료는 전기 전도도 토양 사전 요게 나와 있습니다. 토양의 전기 전도도에 대한 정의죠. 예. 요 내용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이온들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거 보행도표죠? 여기가 이제 염기성을 나타내는 그 토양이고요. 여기 산성 토양, 여기 중성 토양. 그러죠? 예. 여기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석영,
석영이고요. 모래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회장석이라 그러죠. 여기 칼슘 성분이 많고요. 여기가 이제 조장석이라 그러죠. 나트륨 성분. 그리고 플레기오 펠드스파. 요거는 이제 정장석이라 그러죠. 오소클레스 펠드스파요. 정장석. 여기는 이제 칼륨 성분이 많죠. 예. 그리고 염기성 암으로 갈수록 마그네슘 함량하고 철 함량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요 감람암에도 그 마그네슘이나 철이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요 바이오타이트가 흑음모죠. 흑음모 검은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전부 다 마그네슘이나 철 성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모스크바이트 백음모 있고요. 요런 그 광물들은 이렇게 이런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 장성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장석에는 K 성분이 많죠. 예, 원소 기호를 보면요. 조장석에는 나트륨 장석이고요. 회장석에는 칼슘. 예. 그리고 그 백운모에는 이제 칼륨, 그리고 그 흑운모에는 칼륨하고 마그네슘, 철 이렇게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예. 각삼석 에피볼에는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그네슘. 예. 그리고 이제 휘석에는 마그네슘 들어가 있고, 마그네슘이나 철 들어가 있죠. 마그네슘이나 철 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그 식물의 이런 전부 다 이게 필수 원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하고 토양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습니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탄산수가 만들어지죠. 이런 탄산수들은 다시 H2 CO3가 H 플러스하고 H 중탄산으로 바뀌죠. 이렇게 산성 물질이 됩니다. 이런 산성 물질이 이런 데 들어가서 이것을 분리해내죠. 예, 이것을 이온화 만듭니다. 예, 이온화 만든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장석 같은 경우 장석이 이온화 돼 가지고 K 이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카올리나이트가 나오죠. 예, 우리나라 토양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크스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 광물들에서 이렇게 이온화된 물질들의 양을 측정한 게 있습니다. 클라크스라 그래가지고요. 예, 그 보면 이제 토양 중에 우리가 토양 한 줌을 쥐게 되면은 그 함량비입니다. 함량비요. 예. 함량비고요. 그 함량 중에 보면은 산소가 47%, SI가 28%, 알루미늄이 9%, 철이 5%, 뭐 나머지 것들이 11% 정도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토양을 구성하는 원소죠. 예. 토양. 예. 그리고 원소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이런 원소들은 일상에서는 이런 음이온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점토가 마이너스 흙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들을 띈 것들은 빗물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갑니다. 빗물이요. 예, 이것은 이제 결합력이 없으니까 반발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음이온들은 우선 이제 용탈이 되죠. 제일 먼저요. 그리고 두 번째 용탈되는 것이 이제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등이 이제 두 번째로 빠지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마가 있어서 장마 기간 중에 예, 이러한 이온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카올리나이트계 광물이 남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근데 비가 더 오게 되면은 이제 옥시들 토양으로 바뀌죠. 예. 가동률이 제일 낮은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이 축적된, 예.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칼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카올릭의 계통의 광물이 남게 됩니다. 예. 이런 것들도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고 남은 이제 토양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합니다. 예, 일정한 무기 이온들을 이온들이 남게 되고요. 그 무기 이온들을 측정함으로써 토양 내 무기 이온을 측정함으로써 수목의 영양 상태나 활력을 알 수 있겠죠. 한번 보면은 그 토양 용액 내 관계수의 전기 전도도를 유발하는 양이온은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광물에서 유래한다 그랬죠. 나트륨 장석, 정장석, 회장석. 이거는 이제 그 마그네슘을 함유한 광물들에서 유래하고요. 그리고 음이온들은 염소나 질산, 중탄산, 황산, 뭐 탄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음이온들은 그 점토에 그 흡착되지 못하고 그 빗물에 의해서 씻겨져 내려가게 됩니다. 토양 중 이제 양이온 한번 보겠습니다. 알루미늄과 철을 제외한 요 알루미늄하고 철들은 토양 내에서 산화물 상태로 존재하게 되죠. 뭐 Al2O3나 뭐 Fe2O3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돼서 이렇게 전도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원소는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입니다. 대개 광물에서 유래하는 거 아셨죠? 그리고 일반 토양에 1.3%, 0.8%, 0.6, 0.5%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작물 흡수와 관계가 비빈 것은 그 치환성 양이온으로 전체 양이온의 0.1에서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용성 양이온의 농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게 되면은 측정해서 하게 되면은 요 총 수용성 양이온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양이온들밖에 없습니다. CEC라 그러죠. 해서 그 전기 전도도에 보통 이시값에 10을 곱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토양 중 양이온의 농도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토양 중 양이온 농도는 전기 전도도에다가 곱하기 10을 하면은 그 토양 중 CEC가 나옵니다. 제가 그 클라크스나 예를 들어서 폴리노브의 그 이론을 보면은 이렇게 토양 중에 양이온들밖에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음이온들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전도도를 이용해서 그 양이온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한국토양비료학회, 토양과 비료 또는 농어촌연구원, 농어촌 환경연구소 또는 산림청의 토양 분석 자료에 보면은 요 토양 중 양이온 농도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보면은 전기 전도도 값에다가 10을 곱해서 그 양이온 용량을 구하게 됩니다. 또 그 전기 전도도와 총 수용성 고용 성분이라고 합니다. TDS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물을 가열을 합니다.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켜요. 물을 증발시키면 나머지 요게 그 소금이 남게 되죠. 소금, 예를 들어서 NaCl. 요런 남아있는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되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 토양 중에 이렇게 잔류하는 염류를 측정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그 용어입니다. 근데 환경에서는 뭐 자주 사용하지는 않고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염류도하고 전기 전도도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 대시 시멘스 퍼 미터가 0.064%였다. 요 식을 이용해서 그 이식값에다가 640을 곱해서 TDS를 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근데 여기는 이식값이 0.1에서 5 미만이고요. 이게 이제 보통 토양이죠. 요거는 이제 염류가 집적된 토양. 예. 거기서는 이제 800을 곱해서 구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TS 메타에서는 요 640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용하는 범위가 대략 요 범위이기 때문에 640을 곱해서 TDS 값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TDS 관련된 것은 토양 분석 산림청, 간척지 토양의 염류도 측정과 분석, 농어촌 농어촌 연구원, 농어촌 환경연구소 자료를 보면은 요 TDS 요 자료가 요 전체 자료가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TDS 값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토양의 삼투 포텐셜도요. 예, 전기 전도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 하고요. 왜냐면은 삼투압이라는 거는 몰농도에다가 기체상수에다 절대온도 곱하면은 삼투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체상수나 요거는 알고 있는 값이고 몰농도를 알게 되면은 삼투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내 이온의 합이 이온의 합이 전기 전도도고요. 예. 요 값을 이용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 농도를요. 이렇게 보면은 삼투압 요 자료로 알 수 있고요. 예. 자료가 한국물리학회 삼투압 자료 거기서 추출해낸 겁니다. 요 자료는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 양이온 또는 음이온의 총 농도 이것이 이제 전기 전도도죠. 예. 토양물 추출액의 삼투압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삼투 포텐셜이요. 삼투 포텐셜은 0.036 메가파스칼 곱하기 전기 전도도 이렇게 값을 취하게 되면은 삼투 포텐셜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투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이나 식물체 내에서요. 예. 식물체 내에서 우리가 삼투 포텐셜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토양 분석 산림청 자료가 있고요. 토양학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토양학 교재예요. 예. 요 삼투 포텐셜을 구하는 공식이요. 요 자료는 예. 토양학 교재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 예. 한번 삼투 포텐셜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에서는 대개 삼투 포텐셜이 0.3 메가파스칼이고요. 뿌리 물관 0.6, 줄기 물관 0.8 메가파스칼 이렇게 우리가 물의 이동 방향도 알 수 있는 거죠. 삼투 포텐셜을 삼투압을 측정함으로써요. 예. 그래서 저는 삼투 포텐셜을 측정해서 수목의 활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기 전도도를 측정함으로써 토양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이나 좀 측정할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강우량이 많은 지역의 토양은 비록 모재가 염기성이라 하더라도 CA, Mg, 칼륨, 나트륨 염기가 빗물에 의하여 용탈되어 산성으로 된다. 요게 제2상이죠. 제2상에 해당되고요. 폴리노브의 수치 아시죠? 2상에 해당되는 작용으로서 카올리나이트 계가 나온다고 돼 있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작용이 염기가 용탈돼서 산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이 산성 토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자료는 토양학에 나와 있습니다. 토양의 산성화 문제에서요.
토양이 산성화되는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물론 예. 토양의 전기 전도도가 낮다는 것은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토양의 전기 전도가 낮다는 전기 전도가 낮은 토양이 산성화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기 전도도 값이 낮으면은 전기 전도도 값이 낮으면은 산성 토양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토양이 산성 토양이라고 해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산성 토양이라 그래서 무조건 칼슘 석회를 추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슘을요. 이런 경우는 칼슘을 추가하시면 안 돼요. 무기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무기 이온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토양이 산성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석회질 비료를 뿌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석회질 비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척박한 토양이 되겠죠. 척박한 토양에 칼슘 석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요, 요 칼슘하고 나머지 양이온들하고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기량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양이온들이 흡수가 덜 됩니다. 식물체 내에서. 그래서 식물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기이온들이 흡수가 안 돼서요. 그래서 무조건 토양이 산성이라 그래서 석회질 비료 뿌리시면 안 되고요. 무기이온들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이런 성분들이 이런 양이온들이 빗물에 의해서 용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장마 기간이 있어서요. 장마 기간이요. 그래서 토양 전기 전도도를 측정함으로써 토양의 산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전기 전도는 어디에 쓰이냐면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요게 뭐냐면은, 이제, 토양이 염류토양에,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은, 적정, 이시가 높다 하더라도, 이시값이 높다 하더라도, 작물 생육에는 작물이 생육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거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시값이 높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유기물 함량이 이시값이 높더라도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은 식물이 생육하는데 그렇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한국토양비료학회 추기학술대회 발표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토양 검정 결과를 통해 본 전기 전도도 적정 기준 설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전기 전도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전기 전도도 측정하게 되면은 토양의 상태나 수목의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수목의 활력을요. 두 번째로 전기 전도도를 알게 되면은 TDS 값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CEC 값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번은 또 다른 거는 삼투압을 알 수 있죠. 이것이 전부 다 전기 전도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전기 전도도도요. 그래서 우리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서 요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 TS 메타에는 요 TDS 값이 여기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640을 곱한 겁니다. 전기 전도도에다가요. 그래서 5 데시지멘스 퍼 미터 요 이하일 때,
이하에서만 요 유효한 값입니다. 그리고 요 CEC 값 나와 있죠. 요 삼투압 값 여기가 표시가 됩니다. 요런 그 TS 메탈을 만들 때 그러한 자료들을 참고해서 만든 겁니다. 요 수치가요. 그래서 요 자료 그 TS 메탈을 활용을 잘 하시면은 활용을 잘 하셔서 토양이나 수목의 활력을 측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